자, 지금부터 공통과목 1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쉽기 때문에 빠른 템포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요거 보시면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2의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시죠. 거기에다가 루트 3 더하기 1 합차 공식이네요. 2에다가 앞의 제곱 빼기 뒤의 제곱 하셔서 2의 제곱은 4, 정답은 4번입니다. 넘어갈게요. 2번입니다. 그냥 프라임의 2 구하는 거죠. 미분을 하세요. 미분을 하시면 4x가 되시는 거고요. 이게 지금 프라임의 2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2를 넣으시면 정답입니다.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3번요. 지금 보시면 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13분의 5니까 요렇게 13이 되시고 5, 12가 되시는 건데 코사인이 음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인은 양이죠 지금. 왜냐하면 여기 있는 얘가 사인 세타거든요. 그럼 사인은 양이고 코사인은 음이니까 세타는 2, 4분면이 될 거고요. 그때의 탄젠트를 구하라 그러면 12분의 5가 되시는 건데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2 정답. 자, 다음 4번입니다. 연속이니까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a 더하기 a는 여기에 a를 넣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a의 제곱 마이너스 요게 지금 마이너스 a 넘어가면은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이고요. 이때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근과 계수관계 쓰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물론 근이 없을 수도 있는데 혹은 중근일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상 그냥 누가 봐도 인수분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두 근의 합을 취하시면 정답입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등차 수열이고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A8 더하기 A12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인덱스의 평균, 센터를 알 수 있죠. 센터가 이제 A의 10이 되는 건데 얘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A의 원이 2배의 A5다 라고 하는 요식을 보세요. 그럼 얘를 보시면은 자, A1은 2배의 A5가 A1 더하기 4D죠? 계산을 하세요. 하시면 여기 넘어가면은 A1 더하기 8D가 0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때 A1 더하기 8D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A의 9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A의 9가 0이 되었고 A의 10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공차 D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A의 2를 구하라고 하는 건 얘를 기준으로 보면 A의 9로부터 7D를 빼주면 되죠. 이때 A가 0이라 그랬고 공차 D가 마이너스 3이라 그랬으니까 계산하시면 얼마? 21이 정답 되시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6번. 자, 다음 6번입니다. 뭐 너무 쉬운 문제죠. 보시면은 얘가 미분하시면 3x의 제곱 빼기 6x가 되시고 얘가 0이랑 2일 때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이게 그림이 이런 그림이 될 거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0을 넣었을 때 극대값이 9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k가 얼마다? 네, 9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k 9예요. 그럼 극소는 뭐겠어요? 2를 집어넣어주면 극소죠. 맞아요? 집어넣으시면 얼마? 정답 5번. 네, 여기 2를 넣으시면 답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보시면은 SN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뭔가 나는 부분분수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 다음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은 네, 시그마 K는 1항부터 10항까지의 S의 K 마이너스의 시그마 K는 1항부터 10항까지의 AK 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뭐죠?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니까 얘가 S10이에요. 그쵸? S10인데
여기 있는 얘는 S1으로부터 S10까지의 합이 됐으니 거기서 얘를 빼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1항부터 9항까지의 네, SK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때 SK가 뭐예요? 제잖아요. K에 K 플러스 1. 뭐 요거 계산하시는 거죠. 뭐 너무 쉽잖아요. 따라서 1항부터 9항까지의 부분부 수치하시면 빼는 건 1이 되어지는 거니까 나눠주면 요렇게 들어가실 것 같아요. 따라서 1항부터 대입하시게 되시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마지막에 9까지 집어넣어주면 9분의 1 빼기 10분의 1 요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쭉 지워지고 네, 1에서 10분의 1 빼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어떤 곡선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 그랬으니까 일단 뭐 하셔야 돼요? 네, 미분하시면 되죠. 여기서 이제 x 대신에 1을 넣어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이때 접선은 뭐가 되신다? 접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1을 넣으면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더하기 3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얘가 이제 어떤 요 4차 함수 곡선에 접한다. 어떤 4차 함수 뭐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에 어떤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게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얘를 미분을 하세요. 요건 미분하시면 y'은 네, 4x의 세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시는 건데 얘가 언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냐 찾으시면 되죠. 뭐 누가 봐도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 점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1, 어디예요? 여기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그럼 어디예요? 얘가 4예요. 한마디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4를 누가 지난다? 얘가 지나면 돼요. y에 4를 넣어주고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A는 얼마다? 네, 6이 정답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되시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9번입니다. 닫힌 구간 0에서 12까지 정의된 두 함수가 있는데요. 뭐 굉장히 좀 짜증나게 준 것처럼 보이는데 잘 보시면 얘가 지금 뭐냐면 네, 주기가 12예요. 그쵸? 원래 주기 2파이를 생긴 만큼 나눠주는 거니까 6분의 파이 처리하시면 주기가 12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주기가 12니까 구간도 0에서 12 주어진 거고요. 이때 y는 fx와 y는 k가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알파1, 알파2라고 한다. 자,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죠. 그림 그려보시면은 코사인 그래프 일단 한번 그려주시고요. 그렸어요. 여기가 어디다? 12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y는 k가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알파1, 알파2로 할 때 간격이 8이 돼야 되네요. 그쵸? 간격이 8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대충 그냥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여기가 만약에 알파1이라고 치고 여기가 알파2라고 치면은 얘네들의 간격이 뭐가 돼야 돼요? 8이 돼야 돼요. 이 간격이 8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똑같은 상황에서 y는 gx 얘랑 y는 k가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베타1, 베타2라고 할 때 그 베타1, 베타2의 간격을 구하라 그랬으니 빨리 우리는 뭐부터 처리하시면 돼요? 이 k가 뭔지부터 빨리 찾으시면 되는 거죠. 보시면 누가 봐도 어떤 상황이에요?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삼각함수 문제가 나오면 항상 신경 써야 될 게 주기성 그리고 대칭성 이 둘은 무조건 체크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 얘가 x는 6에서 선대칭이잖아요. 그럼 정확히 이 간격이 얼마겠어요? 대칭이니까 4가 돼야 되고 4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6으로부터 4만큼 왼쪽이니까 얘가 2가 되는 거고요. 얘가 4만큼 오른쪽이 돼야 되니까 10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때의 K는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2를 집어넣은 값. 자, 2를 집어넣으세요. 그럼 3분의 파이죠.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 바로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또 그려야 되느냐? 글쎄, 여기서 또 저희를 그리기 시작하면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지 말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마이너스 3 코사인 6분의 파이의 x 마이너스 1이 이제 뭐가 되셔야 돼요? y는 k랑 만나는 건데 k가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알았죠. 그럼 냅두세요. 그럼 마이너스 3 코사인 6분의 파이 x라고 하는 거는 이제 2분의 3이 되시는 거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나눠주시면은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하,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내가 뭐 되는 걸 찾는 거다?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찾는 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걸 찾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 그래프 그대로 두고요. 정확히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게끔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정확히 어떤 상태로 올 수밖에 없어요? 점대칭성 쓰는 거죠. 여기 점대칭이니까 요 간격이랑 요 간격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야 돼요. 그럼 정확히 여기가 어디냐? 3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3이죠. 3. 여기 6의 절반 3이잖아요. 내가 그러면 2였고 3이었으면 여기는 어디가 돼야 돼요? 정확히 점대칭이 돼야 되니까 4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어디겠어요? 정확히. 다시 얘랑 선대칭이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합해서 12가 돼주면 되잖아요. 8이에요. 8. 요렇게. 따라서 얘가 베타1이 되고 베타2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얘네들의 간격을 구하라가 정답이에요. 정답은 4. 바로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항이었죠? 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굉장히 심플한 문제니까요. 네. 다음 10번 갑니다. 자, 다음 10번입니다. 수익선 위의 점 A와 T에서 또 나왔네요. 원점 출발. 되게 중요한 말이죠. 원점 출발했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때 속도 나왔으니까 적분 문제고요. 그때의 2에서의 P와 A 사이의 거리가 10이다라는 말은 내가 뭘 찾아라? P의 위치를 찾아라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럼 위치 찾으려면 뭐 해야 돼요? 얘를 적분하시면 위치가 나와요. 적분하세요. t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의 t의 제곱. 적분상수 c. 근데 원점 출발이니까 0일 때 0이 돼야 되잖아요. 네, 상수 c가 0입니다. 따라서 이때에 2에서의 위치는 t의 2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8 플러스 여기 2 넣어주면 4, 2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A, 지금 보시면 A의 위치는 6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10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 점 P의 위치가 16이 되거나 마이너스 4가 돼주면 되죠. 16이 되지만 16 빼기 6 하면 10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4 되면 6에서 마이너스 4 빼면 10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요렇게 해보세요. A는 얼마? 4 될 거고요. 뭐 정답이네요. 네. 만약에 요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A는 마이너스 12니까 그쵸? A는 마이너스 6이 되어지는 건데 A가 지금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정답은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죠. 정답은 A는 4 정답입니다. 뭐 충분히 수월하게 올 수 있는 문항이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닌데요. 쭉 보시면은 2차 함수 주어져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가 2개일 때 K를 구하라.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루트 3의 F의 N제곱. 이거 세모로 할게요. 이 세모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얘가 나올 수 있는 게는 경우의 수는 2개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쵸? 뭐 혹은 1개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모두 곱한 것이다 그랬으니까 몇 개 나와야 돼요? 당연히 2개가 나와야 됩니다. 2개가 나온다라는 말은 자 우리가 보세요. 어떤 A의 4제곱근 그럼 어떻게 돼요? A가 양수면 어떻게 된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루트 A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뭔가 하나가 a의 4분의 1제곱이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a의 4분의 1제곱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따라서 이 두 개가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 거냐면 하나는 여기에 4분의 1제곱 루트 3의 f의 n제곱의 4분의 1제곱이 될 거고요. 하나는 루트 3의 f의 n제곱의 4분의 1제곱의 음수 붙으면 돼요. 그게 두 개예요. 이 두 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얘네 둘을 뭐 하라고요? 곱하래요. 곱하래요.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9가 나와야 돼요. 따라서 곱하면 마이너스 그대로 계시고 같은 걸 곱하는 거니까 같은 걸 곱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 제곱이죠. 같은 걸 곱하면 여기에 제곱이 붙으면 돼요. 따라서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루트 3의 f의 n제곱에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9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마이너스는 이렇게 앞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얘가 3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가 돼주면 돼요? 이게 8이 돼주면 되겠죠. 그래야 얘가 요게 3의 2분의 1제곱인 거니까 2분의 1에 8 하면 이제 4가 되고 4의 2분의 1 하면 2가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아하, f의 n이 8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보시면 다시 보시면 2차 함수인데 얘가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인데 2를 넣으면 k예요. 자, 2를 넣어주면 k가 되는 지점이에요. 근데 8이 되게 하는 점이 8이 되게 하는 그게 자연수의 개수가 2개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얘를 만족시켜주는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되고 얘가 자연수가 되는 건데 하나, 2개 가진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겠네요. 그쵸? 이게 1이고 3이 돼줘야 하나, 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1을 넣어주면 8이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기에 1을 넣었을 때 8이 돼야 돼. 그럼 K는 얼마? 9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네, 넘어갈게요. 자, 다음 12번에 오셨습니다. 제가 아까 총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쉬운 문항인데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보시죠. 보시면은 이렇게 있고요. 요때 요 길이 구하고 요 길이 구하래요. 그걸 가지고 이제 t로 해가지고 극한치하라 이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 길이를 구하고 이 길이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 어쨌든 간에 만난다라고 하는 걸 신경을 써야겠죠. 만난다는 뭐 연립이죠. 뭐 연립하세요. x제곱이 x 더하기 t 이렇게. 그럼 넘기세요. 넘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t는 0이 되시고요. 지금 뭐 당연히 인수분해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의 두분을 알파 베타다라고 한번 둬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알파 콤마 얼마, 여기가 베타 콤마 얼마 이런 느낌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절대값의 알파 빼기 베타, 즉 두근의 차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건 뭐 우리가 많이 했던 거잖아요. 따라서 알파 빼기 베타의 차라고 하는 걸 잘 모르니까 뭐 하셔야 돼요? 제곱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시면 되는 거고, 자, 이때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건 1이 될 거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t니까 플러스 4t가 될 겁니다. 따라서 알파 빼기 베타의 차라고 하는 건 여기에 루트 씌운 거 4t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네요. 얘가 뭐가 되었다? 루트 4t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사실. 여기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항상 여러분 2차 함수 나오면 뭐 신경 써야 돼요? 대칭축을 신경 써야죠. 여기 어디겠어요? 여기에 반대편이니까 마이너스 베타 콤마 어디일 거 아니에요.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 뭐겠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알파에서 얘를 뺀 거니까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냐면 1이에요. 얘가 1이에요. 1. 끝났죠. 따라서 뭘 구하시면 돼요? 리미트 t가 제로 플러스로 갈 때 t분의 ah 마이너스 ch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리미트 t가 제로 플러스로 갔고요. t분의 ah는 뭐예요? 루트 4t 플러스 1 이렇게 되시는 거고, ch는 1이죠. 요거예요. 요거. 실제로 0을 넣으면 0분의 0 극한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0분의 극한의 핵심은 뭐예요? 분모 0 되는 걸 제거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분모 0 되는 걸 제거하세요? 유리화를 통해서 분모 0 되는 거 제거하잖아요. 따라서 리미트 t가 제로 플러스로 갈 때 분모가 이제 t에다가 루트 2의 4t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되시는 거고, 위에가 합차 공식이잖아요.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 하시면 4t 이렇게 진행되어지면서 분모 0 되는 인수가 이렇게 제거되는 거죠. 여기 0 넣으시면은 1 더하기 1은 2잖아요. 2분의 4 하시면 정답입니다. 정답은 2 정답이에요. 간단한 건데 네, 이게 막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불안한데 특히 환율통계 친구들 불안합니다. 네, 틀리시면 안 돼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되게 힘드셨죠? 아마 저도 문제 풀면서 야, 이거 학생들 어렵겠는데 과연 이거를 원 스트레이트로 풀었을까 아니면 풀다가 넘어갔을까 온갖 생각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림과 같이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AB 위에 두 점 CD가 있다. AB의 중점 O에 대하여 AD와 CO가 점 E에서 만나고, 그쵸? 그리고 CE의 길이가 4. 누가 4냐면 요 길이. 요 길이가 4라고 합니다. 그리고 ED가 3루트 2. 자, 요 길이죠. ED가 3루트 2. 그리고 얘가 4분의 3파이다. 뭘 구하라 그랬냐면 AC 곱하기 CD. AC 곱하기 CD를 구하라 그랬네요. 일단 여기까지는 순조롭게 가죠. 여기 있는 이 CD의 길이는 아마 여러분 금방 구했을 거예요. 이 CD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여기서 뭐 하면 되는 거니까 4분의 파이라고 하고, 네,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CD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곱하세요. 네, 12 루트 2에다가 코사인 4분의 파이 루트 2분의 1이죠.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약분 이렇게 되시고 얘가 34가 되시고 24를 빼주는 거니까 10이 되어지면서 요 길이가 루트 10이다 정도는 아마 금방 여러분이 나왔을 거예요. 그쵸? 여기 루트 10이에요. 루트 10. 루트 10이고 그 다음 나보고 뭐 구하라 그랬냐면 요 길이 구하라 그랬거든요. 요 길이. 요 길이를 구하래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AC의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자, AC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크게 상황은 두 가지로 펼쳐질 겁니다. 첫 번째 가정. 내가 어떻게든 AE의 길이를 구한다. 1번. AE의 길이를 구하고 나면은 여기에서 한 번 더 코사인 법칙을 쓸 거다라는 게 첫 번째 1번. 근데 어때요? 좀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 코사인 법칙 한번 썼으면 그 다음은 사인 법칙으로 가기 마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되면 좋지만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게 되면 좋지만 가능성은 떨어진다라는 사실. 그러면 그 다음 타겟은 뭐겠어요? 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라는 발상으로 가면은 얘가 껴있는 삼각형 가져오시면 요렇게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럼 내가 뭐 알면 이 각을 어떻게든 내가 알면, 물론 이 각을 알 필요까지는 없고 이 각에 대한 내가 뭐만 알면, 사인만 알면, 그쵸? 이 각에 대한 사인만 내가 어떻게든 알아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뭐가 돼요? 사인 세타분의 AC는 2R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 코사인 법칙 한번 썼으니까 일단 사인 법칙이 이겠지 하고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 사인 세타 찾으시고요. 거기에 AC가 2R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우리의 임무는 뭐가 되는 거냐면 사인 구하시면 되고요. 반지름 R 구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인을 구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왜 쉽냐면은 그냥 이미 나왔잖아요.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인 4분의 파이 루트 2분의 1 분의 루트 10 사인 4분의 파이 분의 루트 10은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4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처리하시면 루트 20이잖아요. 루트 20은 2루트 5 2루트 5가 사인 세타분의 4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시는 거냐면은 자리 바꾸세요. 루트 5분의 2네요. 맞아요? 따라서 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2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루트 5분의 2예요. 이렇게. 그러나 뭐만 구하면 돼요? 반지름 R만 구하면 돼요. 자, 그럼 반지름 R에 집중해 볼게요. 반지름 R에 집중하려면 당연히 원 위에 점을 체크해야죠. 원 위에 점을 체크해야죠. 그 원 위에 점을 다 뭐로 일단 연결하고 봐야 돼요? 중심으로 연결을 하고 봐야 돼요. 연결을 하세요. 이렇게. 이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럼 이걸 내가 반지름 R이라고 둬요.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는 뭘까요? 전체 길이 R에서 4를 뺀 거죠. R 빼기 4예요. 그쵸? 그다음 여기에 3루트 2라는 사실을 아네요. 그리고 요 각도 뭐예요? 막곡지각이 되는 거니까 4분의 3파이네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내가 뭘 쓰면 돼요? 그냥 코사인 법칙 쓰면 R 나오겠는데요? 됐죠?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끝난 거라고요. 자, 요 R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18 이거의 제곱 R-4의 제곱 이거 괜히 대문자 썼다. 쓰기 귀찮네. 그다음 마이너스 2배에 이렇게 곱하세요. 그러면 6루트 2의 R-4에다가 코사인 4분의 3파이 그럼 뭐가 돼요? 코사인 4분의 파이에 음수 붙은 거죠. 따라서 루트 2분의 1 하시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계산합니다. 약분됐고요. 여기서 R의 제곱 사라졌어요. 0은 요게 마이너스 8R 요게 16 되었죠. 16 더하기 18 하시면 34죠. 요렇게 하시고 요거 약분되었으니까 요게 6R이죠. 6R 되시고 마이너스 24 되셨어요? 그럼 따라서 어떻게 돼요? 2R은 10 따라서 R은 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난 거지. 여기 5 넣으면 답이에요. 됐죠? 그럼 AC는 얼마 나오느냐? 계산하시면은 네, 루트 5분의 20 나와요. 이렇게 넣으시면 답이죠 뭐. 네, 루트 5분의 20 계산하시면 답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약분하면 얘가 루트 2가 되었으므로 20 루트 2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보니까 쉽지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빨리빨리 안 됐을걸요? 그랬을 때 여러분 주목해보세요. 제가 저희 반 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보이면? 제가 그거 해보라 그랬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럼 이거 1이다. 아직 기억나요? 제가 도저히 안 되면 좀 침착하게 그냥 하나, 둘, 셋, 넷 쓰라 그랬잖아요. 그냥 얘가 1인 거야. 그럼 얘 그냥 온 거야. 그냥 넣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 정신도 없다는 게 문제죠. 근데 그렇게 할 정도의 정신을 잃고 거의 이 문제를 풀면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좀 있을 테니까 아마 여기서 얼마나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문제를 풀었느냐가 아마 관건이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여러분 도형은 빨리빨리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일단 좀 제발 넘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1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14번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 F0은 0이고 F1이 0이다. 그리고 GT를 다음과 같이 좋다.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가보시죠. 자, G0이 0이면 뭔 소리예요? 여기 0을 한번 넣어보시죠.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G0이라고 하는 건 0 넣을게요. 0부터 1까지의 fx dx에서 0부터 1까지의 절대값 fx dx랑 똑같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0과 1 사이의 f는 양이다 이 뜻이죠. 0과 1 사이의 f는 양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죠. 어쨌든 0일 때 0이고 1일 때 0인데 0과 1 사이에 양이 돼야 된다는 말은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뭐 요렇게 되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또 어떻게 될 수 있나요? 0하고 1 지나는 건데 이렇게 접하는 건 불가능하죠. 이렇게 되면 0과 1 사이 음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럼 혹시나 뭐 이렇게 접하는 거 되죠. 그렇죠? 요거 가능하고요. 0과 1 사이에 양이잖아요. 또 뭐가 가능해요? 0과 1 사이에 뭐 이렇게는 불가능하죠. 안 되네요. 결국 이 그래프 아니면 이 그래프겠는데요. 그쵸? 이렇게 됐을 때 g의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돼요? 자, g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을 넣어보시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fx dx에다가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절대값 fx dx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되었던 특징이 있어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적분하면 음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하면 음이에요. 얘 자체가 지금 음이에요. 근데 얘는 넓이잖아요. 양이에요. 양인 걸 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얘가 음이겠죠. 맞아요? 그럼 기억되는 거죠. 뭐 그런 거 아니어도 일단 기억은 되는 거니까. 그쵸? 끝났습니다. 자, 니은. 자, 니은 보시면 g의 마이너스 1이 양이면 그랬어요. t의 마이너스 1을 넣을게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fx dx에다가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절대값 fx dx 요게 양이면 그랬어요. 그러면 fk를 0을 만족시키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인 k가 반드시 존재한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상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올 수 있는 그래프를 한번 쭉 그려보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0에서 접하고 1 뚫을 수 있죠. 요거 어때요? 요거 돼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정적분에서 넓이를 뺀 게 양이 돼야 돼요. 그럼 일단 보세요. 얘는 지금 어차피 넓이니까 얘는 양이에요. 그러면 양을 빼내서 양이 되려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한 것도 양이 돼야 되죠. 근데 얘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한 게 음이잖아요. 탈락. 그럼 이건 어때요? 또 탈락. 그쵸?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양이 돼야 된다면서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뚫고 이것도 탈락. 맞아요? 그러면 상황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이런 그래프가 돼야 돼요. 이런 그래프가. 그럼 어떤 K가
는 0 되는 K가 무조건 이렇게 왼쪽에 하나 있어줘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저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 다음 보시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한 거 요거를 제가 넓이 S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게 넓이가 S2라고 하면은 S1에서 S2보다 커야 되죠. 그럼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요게 마이너스 1, 0, 1 되면은 정확히 얘가 변곡점이 되면서 이 넓이랑 이 넓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S1과 S2가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S1이 S2보다 더 크려면 이 K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왼쪽에 있어야겠죠. 즉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K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보다 더 왼쪽에 있으셔가지고 그림이 이런 식으로 돼줘야 이쪽이 넓이가 S1, 이쪽이 넓이가 S2, S1 빼기 S2 한 것이 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K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결국 또 이제 기역 니은이냐 기니디냐 2번이냐 5번이냐의 싸움으로 온 거고요. 자, 마지막 디귿번을 보시죠. 자, 이제 마지막 디귿번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산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위에서 약간 힌트 줬어요. 이런 K가 존재한다. 어떤 존재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디귿번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자, 가시죠. 자, 그러면 G의 마이너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써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fx dx 여기서 0부터 1까지의 절대값 fx dx 요거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얘가 1보다 크면 그랬잖아요. 자, 아까 전에 혹시 니은번 기억나세요? 니은번에서 얘가 0보다 크면 어땠어요? K라고 하는 것이 일단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라고요. 여기가 K가 되고 0이고 1이라고요.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고요. 됐죠? 그랬을 때 마이너스 1이 어딘가 있겠죠? 어쨌든 0보다 크면 얘가 마이너스보다 왼쪽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림이 이럴 거 아니에요. 니은번을 활용하면은 여기가 이제 어떤 K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1 뭐 이런 느낌일 테니까 그림이 뭐 이런 그림이지 않겠어요? 그럼 그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한 거 여기라고 하죠.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요 넓이를 S1이라고 하고요. 요 넓이를 S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S1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S2가 됐으니까 지금 G의 마이너스 1이 1보다 크면 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S1에서 S2를 뺏는 것이 1보다 크면 이 뜻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것도 이걸 일일이 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한꺼번에 스트레이트로 구할 수 있다고요. 한꺼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스트레이트 구하면은 이 S1에서 S2를 뺀다라고 하는 건 어차피 얘가 얘보다 넓이가 더 크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인 거니까 그냥 스트레이트로 적분하면 돼요. 그냥 뭐 하시면 되냐면은 그냥 얘를 구한다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냥 얘를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F라고 하는 거는 원점 지나고요. 그 다음에 1 지나고요. 그리고 K 지나잖아요. 요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얘가 바로 X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K 플러스 1의 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K의 X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요렇게 되십니다. 요렇게 되세요. 따라서 얘를 그냥 뭐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척불을 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K 플러스 1의 X의 제곱 플러스 KX 얘를 그냥 적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1보다 크다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또 나오셨습니다. 윗끝 아랫끝 부호 반대니까 기함수는 0이고요. 되셨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0부터 1까지의 2배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앞으로 빼내겠습니다. 빼내시고 네, K 플러스 1도 빼내죠. 뭐 그냥 K 플러스 1도 빼낼게요. 어차피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상수인데 앞으로 빼내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3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따라서 어떻게 돼요? 3분의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가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가 3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K가 5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따라서 K는 양변에 마이너스 2 나눠주면 부등호 역전되시면서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 이 뜻이에요. 됐죠? 따라서 즉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끊어주시면 뭘 얘기하는 거다? 바로 K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으면 이 뜻이에요. K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으면 이 뜻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또 계산을 할게요. 갑니다. 자, 지의 0을 구합니다. 지의 0이라고 하는 건 여기 0 넣어주는 거잖아요. 넣으세요. 0부터 1까지의 fx dx 거기서 0부터 1까지의 절대값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넓이가 이미 S2라 그랬으니까 요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적분했으니까 S2 넓이에다 음수 붙인 거죠. 요거는 뭐예요? 그냥 S2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S2에다가 하나, 둘, 마이너스 2배의 S2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따라서 요게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배의 S2라고 하는 건 이 넓이를 구하는 거죠.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0부터 1까지의 끌어올려 적분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음수 붙여 적분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kx 얘를 적분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냐 그랬으니까 일단 요거부터 계산해 볼게요. 요거는 자 마이너스 2에 자 대괄호 치시고요. 요거 뭐죠?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바로 계산했어요. 요거 뭐죠? 어차피 0이니까 바로 계산할게요. 네, 3분의 k 플러스 1이에요. 여긴 또 뭐가 돼요? 마이너스의 2분의 k 이렇게 되시는 거죠. 요렇게 해요. 요렇게.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마이너스 2 하시고 통분합니다. 12분의 마이너스 3 4가 올라갔죠? 4k 더하기 4 6이 올라갔죠? 마이너스 6k 요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되나요? 그쵸?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여기는 약분하면은 자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얘가 계산을 할게요. 네, 요거 약분하면 6분의죠. 6분의 약분을 했습니다. 그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그냥 2k 될 거고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요렇게. 얘가 과연 마이너스 1보다 작으냐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를 현재 물었어요. 이게 과연 되느냐?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자, 확인 들어갑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걸 풀어서 얘랑 똑같다 보셔도 되고요. 출발을 얘로 해도 됩니다. 보세요. 그게 좀 더 이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K가 마이너스 2분의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2배를 하세요. 2배를 하시면 마이너스 5죠. 자, 2배에서 자 1을 빼세요. 1을 빼면 얘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어져요. 그 다음 이제 6을 나눠요. 그럼 어때요? 기가 막히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5K가 되었죠. 정답은 기니디. 몽땅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뭐 수학적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직하게 계산하면 되는 거라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결코 아니었거든요. 네, 결국 이제 그냥 푸는 문제였어요.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5번으로 오셨습니다. 이것도 보기에는 비주얼 폭탄처럼 보이는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특히나 저희 학생들은 이제 수열 고난도 15번 대비를 한 반이 또 있거든요. 그 반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지킨다. 모든 자연수 K에 대하여 A의 4K가 R의 K다. 뭔 소리예요? A의 4가 R이면 A의 8은 R의 제곱이고 A의 12는 R의 세제곱이 되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결국 또 뭔가 어떤 상황을 얘기할 거냐면 이게 모르긴 몰라도 뭔가 주기성에 대한 암시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보면 이게 왜 주기성이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전혀 주기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상황을 일단 문제를 보시면 주기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R은 절대값 R이 0과 1인 상수다. A1은 음수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다. 반경이 5보다 작으면 3을 더할 거고요. 반경이 5보다 크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나누어라 라고 했네요. 자, 이때 그 다음 조건을 보세요. 결국 얘를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자연수 M의 개수를 P라고 할 때 결국 핵심은 뭐겠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절대값 A의 M의 크기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을 만족하는 게 몇 개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할 일이 그거겠어요? A1이 음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케이스 2개 나눠가지고 A1이 뭐 여기 있을 때 하나 여기 있을 때 하나, 그래서 A1 찾아가지고 A1 다음에 A2를 또 케이스를 나누고,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이제 낭패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이 주어진 조건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보세요. 잘 보시면 현재 A의 4K는 R의 K입니다. 근데 절대값 R이 0과 1 사이라 그랬으니 이 R의 K도 어떻게든 마이너스 1과 1 사이입니다. 그쵸? 그쵸?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죠. 반경이 5를 못 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넥스트 4K 플러스 1은 뭐가 돼야겠어요? 당연히 R의 K 전 단계에서 뭐 하시면 돼요? 바로 3을 더하면 되겠죠. 3을 더하면 얘가 2에서 4까지가 됩니다. 그럼 여전히 그 반경이 5를 못 넘거든요. 그럼 또다시 뭐 해주면 돼요? 넥스트 4K 더하기 2라고 하는 거는 이전 단계에서 또 3을 더할 테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5에서 7 이렇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A의 4K 더하기 3이 될 거고요. 얘는 반경이 5가 넘었으니까 마이너스 2를 나눠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의 R의 K 되고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여기서 양변에 마이너스 2 나눠주시면 이쪽에 마이너스 2분의 7이 왼쪽으로, 이쪽에 마이너스 2분의 5가 이쪽으로 오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다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반경이 5 안으로 들어와요. 반경이 5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 다음 넥스트 4K 더하기 4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전 단계에서 3을 더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3을 더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3을 더하면 2분의 1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뭘 알고 있죠? 인덱스가 4만큼 차이 나면 뭔가의 제곱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면 인덱스가 4만큼 차이 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셔야 돼요? 원래 R의 K에서 뭐만 더 곱해주는 거예요?
R만 더 곱해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R이 얼마라는 사실을 알아요?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됐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는 모든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반경이 5를 넘는 게 몇 번 나오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자, 반경이 5를 넘는 게 몇 번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상황상 어때요? 4로 나누어 떨어질 때, 4로 나누어 1이 남을 때, 4로 나누어 나머지가 2일 때, 3일 때, 또다시 4로 나누어 떨어질 때 이렇게 되는 건데, 4로 나누어 떨어질 때가 정확히 또 주기성을 보이죠. 물론 주기성이라고 하는 게 같은 게 반복되어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R을 곱하는 거, 거기에 R을 곱하는 게 반복되어진다는 걸 얘기해요. 어차피 얘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R에 K 플러스 1이 될 거고, 거기에 또 그 다음 넥스트는 또 3을 더하고 6을 더하고 또 마이너스 2 나눠주고 또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반경이 5를 넘을 수밖에 없는 타이밍은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밖에. 즉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2가 되는 이 타이밍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2가 되는 거. K가 1 되면 A에 6, A에 10, 그 다음 A에 14, A에 18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마지막에 어떻게든 우리가 뭘 넘으면 안 돼요? 100 이하의 자연수다. 그랬으므로 어디까지 가야 돼요? 98까지 가는 거예요.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되게끔. 그러면 얘네들이 일단 몇 개냐? 24개라는 거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하죠. 등차 수열이니까 4n으로 처리하시고 1 넣으면 6이니까 2. 그럼 얘가 언제 98이냐 처리해버리면 n에 24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이게 24개예요. 일단은 24개인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이제 그 앞에 그 A4로부터 그 앞에 A4가 어떻게 되고 3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좀 우리가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지워볼게요. 지워보시면 일단 A의 4 어차피 A6이 된다라고 하는 건 A5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A5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A4, A3, A2, A1 여기에 관심을 두면 되는 건데 보세요. A4는 현재 R이죠. 맞아요? 근데 R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요. 그럼 얘가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 그 다음 넥스트 A3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나와요? 자, 3을 더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 단계가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쵸? 여기다 3 더하면 얘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나누었더니 얘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되면 되는 거예요. 그쵸? 1 나누기 요거 하면 이거 되잖아요. 이게 1이 되면 되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죠? 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전 단계가 5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요거 오케이. 근데 요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전 단계가 5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얘는 1이 될 수 없죠. 그거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A3가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 단계 A2가 어떻게 나오면 되냐면 역시나 또 3을 더해서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3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7을 만들려면 얘가 7 되면 되잖아요. 7이 있어요. 근데 얘는 반경이 5를 넘어가 줘야 되는 거니까 얘는 되는 거고요. 이때는 반경이 5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데 얘가 반경 5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6을 넘어가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 단계는 어떻게 돼요? 자, 어떻게 하면 7이 되느냐? 3을 더해서 7이 되게 하고 싶어요.
3을 더해서 7이 되게 하고 싶다. 그럼 4. 그쵸? 그럼 4는 이 반경 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된다. 그 다음에 얘가 7이 되고 싶다라는 말은 이게 마이너스 14가 되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4 하시면은 또 7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마이너스 14도 이 반경 안에 들어와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A1이 음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1은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고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문제를 보시면 A 서브 M의 절대값이 5를 넘어가는 100 이하의 자연수 M의 개수를 일단 먼저 구하시고요. A1을 구하래요. 자, 일단 A1은 얼마가 되었죠? 마이너스 14죠. 자,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인데 100 이하의 자연수 M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더니 요게 아까 전에 24개였으니까 이걸 24라고 처리하면 큰일 나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2번 찍어서 틀리신 분도 저는 뭐 꽤나까지는 아니지만 있을 거라고 봐요. 자, 분명히 A 서브 M 해서 무조건 뭐만 넘기면 돼요? 그냥 반경 5만 넘기면 돼. 근데 어쨌든 간에 A5가 반경 5를 넘길 일은 없잖아요. 무조건적으로. A6부터 처리해서 A6, 10, 14 이렇게 왔어. 그러면 이전 단계의 A2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A2 어때요? A2도 7이 되었기 때문에 반경이 5를 넘고요. A1도 반경이 5를 넘어요. 그러니까 A1과 A2가 두 개가 더 추가가 되어서 24개에다가 하나, 두 개 더 하셔가지고 얘가 26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인 거죠. 따라서 이들의 합을 구하라.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이었다. 뭐 지난 6월 모의평가 15번에 비해서도 좀 수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단답형 문제로 오셨습니다. 16번입니다. 이건 너무 쉽죠? 뭐 로그 3의 x 빼기 4 그리고 얘가 로그 3의 x 플러스 2에 얘가 2분의 1이 되시고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 빼기 4는 루트 x 더하기 2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양변 제곱하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넘어가시면 이거 좀 귀찮네요. 생각보다 계산이 많네요. 네, 14는 0. 그래서 x-2, x-7는 0인데 애시당초 항상 로그 나오면 진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4보다 커야 돼요. 정답은 7 정답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17번입니다. 17번을 보시면은 자, 뭐 적분하시면 되는 거죠. 자, fx는 2x의 세제곱 2x의 제곱 3x 플러스 적분상수 c 요렇게 되실 거고요. f의 1을 구해보시면은 3 더하기 c가 5가 될 테니까 적분상수 c는 얼마? 2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F2를 구하시게 되면 16-8 더하기 6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답은 얼마? 네, 16 정답입니다. 자, 다음 18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쉽죠? 보시면 얘가 C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C 곱하기 요게 뭐예요? 10이죠? 그럼 얘가 65 더하기 상수는 5C. 이거 뭐 거의 뭐 장난하는 수준이잖아요. 정말 쉽지 않나요? 네. 5C가 65다. C는 네, 13 정답입니다. 너무 쉽죠? 네. 자, 다음 19번입니다. 뭐 너무나 쉬운 거죠. 여기 있는 얘를 그냥 뭐라 보시면 돼요? fx라고 잡으시면 되고 여기 있는 k를 쓱 넘기셔가지고 마이너스 k로 처리하시면 되죠. 따라서 자, 일단 미분을 하시면 12x의 세제곱 12x의 제곱 24x 이렇게 되시고요. 언제 는 0 되냐 체크하시면
요걸로 묶어내면은 요렇게 되시고요. 한 번 더 인수분해하시면 x-2, 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좀 약간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함수값들을 확인해 보시면 f의 0은 0이고요. f의 마이너스 1 요거 구하시면 얼마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1 넣으세요. 그럼 3 빼기 4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얘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f의 2 구하시면 2 넣어보면은 16 곱하기 3, 48, 그 다음에 2 넣어주시면 8, 4, 32, 그 다음에 2 넣어주면 48 하셔서 마이너스 32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시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0이 되시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시고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시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2, 여기가 마이너스 5, 여기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4개를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마이너스 k가 들어가 주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5에서 0 사이니까 k라고 하는 건 0에서 5 되기 때문에 자연수 k는 1, 2, 3, 4 개수를 물었잖아요. 4개 정답입니다. 확인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20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푸는 어떤 시간이 좀 차이 날 것 같아요. 빨리빨리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공식으로 팍팍 해결하느냐 아니면 일일이 적분하고 있느냐 뭐 그 차이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다시피 fx는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럼 얘를 일단 뭐 해볼까요? 미분을 해볼까요? 미분을 해보시면은요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언제 는 0 되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여기가 플러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런 느낌이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과 3분의 1. 자, 마이너스 1과 3분의 1일 때가 이제 극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3분의 1을 넣어주면 얼마냐면 여기 집어넣어 보세요. 3분의 1 넣어주시면 27분의 1, 9분의 1 빼기 3분의 1이죠. 그럼 27분의 1 더하기 3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7분의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가 그냥 1이에요. 이렇게 되고 얘가 원점 지나는 함수죠. 맞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대충 있어요. 일단 대충 그려볼게요. 뭐 이렇게 있어요. 이런 느낌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분의 1. 그 원점은 대충 어디 있어요? 한 이쯤 있겠죠. 요렇게가 원점이겠네요. 원점 지난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4배의 절대값 x 플러스 k 그랬는데 잘 보시면 k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음수다 그랬어요. 체크 잘 하셔야 돼요. 음수니까 한 이쯤 밑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오른쪽은 4x, 왼쪽은 마이너스 4x 이런 느낌이죠. 오른쪽은 4x, 왼쪽은 마이너스 4x가 되는 건데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다 그랬으니 당연히 뭐 생각하시는 거예요? 접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이 뭔가 접해야 되고요. 오른쪽이 뭔가 접해야 되는 상황이고 왼쪽은 그냥 지나가는 뭐 이런 느낌이 돼야 하나, 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럼 이제 여기가 언제냐만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건데 보세요. 일단 미분을 할게요. 미분을 하시면 요거 아까 했죠? 요게 얼마다 확인하시면 돼요? 요게 언제 4냐 체크하시는 거죠. 이쪽 체크하는 거니까. 언제 4가 되냐면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0 이래 되면서 3x x 5 1 그럼 풀마 이렇게 되죠. 그럼 1이네요. 여기가 1이네요. 그럼 1 넣으면 얼마냐면 또 1이에요. 자, 이때 우리가 뭘 알고 수 있냐면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 1,1이었죠.
그럼 얘를 옆으로 눕혔을 때 만나는 그 점에서 접한다 이 뜻이네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이쪽은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건데 k를 빨리 알아야겠네요. 그럼 여기가 어디냐를 보셔야 되는 건데 여기 아까 뭐였죠? y는 4x 플러스 k였어요. 얘가 1,1을 지나야 돼요. 그러면 k는 마이너스 3이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네요. 헷갈리네요. 여기 3분의 1은 이쪽이 아닌데 여기가 3분의 1인데 그쵸? 여기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4x 빼기 3 요렇게 되는 건데 얘랑 누구랑 만난다 해야 돼요? 얘 옆에 있는 얘랑 만난다 해야 돼요. 따라서 f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4x 빼기 3이랑 만난다 처리해버리세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x의 세제곱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은 0 되면서 이거 느낌이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죠.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잖아요. 그 말은 얘가 어디 지난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거고 얘 옆으로 눕혔을 때 접선이 이렇게 통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은. 자, 그럼 예쁘게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1,1 요 점을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쪽에 1,1 이렇게 지나는 그러니까 그림이 뭔가 자 원점을 지나고 다시 얘가 위로 요렇게 되는 그림이네요. 자, 요렇게 되는 그림이에요. 요렇게 되셔야 되고 여기가 이제 3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27분의 5 여기가 마이너스 1,1 요런 느낌이고요. 이때 얘가 마이너스 1,1을 옆으로 이렇게 눕혔을 때 만나는 요 점이 1,1 되는 거고 이때 얘가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어주시면은 여기 만나는 이 점이 이제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얘가 이제 다시 또 얘가 이쪽을 관통해 줘야겠죠. 다시 얘가 관통을 해주는 거니까 그림이 요렇게 되실 거예요. 근데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럼 정확히 얘가 무슨 삼각형?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이 넓이를 구하는 거죠. 이걸 내가 하겠다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여기서 얘를 빼서 적분 0부터 1까지는 여기서 얘를 빼서 적분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뭘 빼면 되냐면은 여기 있는 이 노란 부분을 빼세요. 그럼 훨씬 쉬워요. 자, 갑니다. 2분의 1에 밑변 2 높이는 얼마예요? 4죠. 됐죠? 높이는 4. 여기서 뭐 빼주면 돼요? 요 노란색 넓이를 빼면 돼요. 노란색 넓이는 뭐냐면 공식이에요. 보세요. 보시면 3차 함수죠? 접선이죠. 3차 함수와 접선이 만나는 이 넓이는 뭐가 된다?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 L의 몇 제곱? 4제곱 요거잖아요. 그럼 공식 들어가세요. 12분의 절대값 A 얼마? 1 1에서 베타 빼기 알파 여기 2잖아요. 그럼 2의 4제곱 이렇게 처리하시라고요. 그러면 얼마예요? 4에서 여기 지금 16이니까 4, 3, 12, 4, 4, 16 요거죠. 그럼 얘가 얼마냐면 3분의 12 빼기 4니까 8 3분의 8이 정답이에요. 따라서 30 곱하기 3분의 8 하시면 되잖아요. 약분하시면 10이니까 정답은 얼마? 80이 정답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빨리 풀 수 있는 상태니까 적분을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네, 정리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21번입니다.
이 문제 역시나 복평이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 보이나 안 보이나 싸움이거든요. 결국 이게 보이면 빨리 풀리는 거고 안 보이면 안 풀리는 건데 결국 여러분이 궁금한 그거잖아요. 어떻게 보느냐잖아요.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잘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왜 못 봤는지, 저는 왜 이렇게 빨리 보이는지 그런 부분만 좀 체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분명히 도형을 바라볼 때는 보는 순서가 있다는 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합니다. 그림과 같이 여기가 네 A, 2의 A, A, 2의 A, 그 다음에 여기가 B, 2의 B 이렇게 있어요. PQ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 자, PQ의 기울기 요거죠. 요거의 기울기가 M이래요. 요거의 기울기. 그 다음에 갑자기 뭘 시키냐면은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M,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M. 자, 여러분 보세요. 일단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를 서로 부호 반대로 줬을까? 그것부터 출발이에요. 왜 얘랑 얘랑 서로 부호 반대가 되는 기울기를 줬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여기 있는 요각이랑 여기 있는 요각이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각이랑 이 각이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럼 우리가 항상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뭐부터 하죠? 그렇죠. 수선을 내리잖아요. 수선을 내려보세요. 내렸고요. 내렸어요. 자,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은 쭉 있는데 AB가 PB의 4배다. 그리고 CQ가 AB의 3배다 그랬어요. 자, 보시면 AB는 요거죠. 자, 요쪽 부분을 제가 좀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자, 이쪽 부분을 제가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대를 하면은 상황이 이렇죠. 얘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이렇게 지나가고요. 얘네들이 이등변이에요. 이등변이고 요 점이 P가 되시고 요 점이 여기가 O, 여기 O, 여기가 이제 내려버리면은 여기를 뭐라 할까요? 요거 H라 할까요? 요거 H. 여기가 A. 이쪽이 O. O는 이쪽에 있겠죠? 네, 이쪽에 O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내려버리면 여기가 O겠죠? 여기가 B. 여기 뭐라 할까요? A, B, C, D. D 없죠? 요점 D라 할게요. 요점 D라 할게요. 자, 요렇게 있는 상태인데 자, 확대를 했어요. 여기 확대했습니다. 여기 똑같이 파란색 쓸게요. 요렇게 파란색. 그러면 PB의 4배 한 게 AB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몇 대 몇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대 3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얘가 1대 3이다. 1대 3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결국 또 닮은 비슷한 얘기네요. 결국 그렇게 가주면 여기도 1대 3이다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얘가 1대 3이면 여기도 1대 3이다라고 쓰는 거죠. 자, 그 다음 CQ가 AB의 3배다 그랬어요. CQ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CQ라고 하는 건 요 길인데 뭐 없나? 자, 요게 AB의 3배래요. 자, 요게 AB의 3배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까 여기 있는 얘가 AB가 4K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란 얘기예요? 3이니까 4, 3, 12K다 이 뜻이네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이번에
요 삼각형 보이세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거랑요? 요거 보이세요? 닮았죠? 당연히 닮았죠. 몇 대 몇으로 닮았어요? 여기 있는 AP가 3K이고요. 여기 있는 CQ가 12K니까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은 몇 대 몇으로 닮았냐면 1대 4로 닮았어요. 그쵸? 1대 4로 닮았어요. 그러면 어떤 것도 1대 4가 되는 거냐면 요 파란 것도 1대 4가 되는 거예요. 그쵸? 파란 것도 1대 4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 파랑의 길이 2의 b제곱은 요 파랑의 길이 2의 a제곱이죠. 거기에 몇 배를 내주면 같아지냐면 4배를 내주면 같아지는 거예요. 되셨죠? 따라서 2의 b제곱은 2의 a 더하기 2제곱이 되어서 b는 a 더하기 2다까지는 아마 현장에서 여러분도 쉽게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 까다롭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뭐 혹시나 얘가 기울기가 m이니까 이 기울기 m이 직선을 구해서 만나는 교점을 찾고 또 만나는 교점을 찾고 막 어떤 짓을 하더라도 답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미 얘가 기울기가 m이고 마이너스 m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이등변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지 뭐 다른 걸 얘기해 주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이 식을 구할 이유가 없어요. 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굳이 그걸 구할 바에는 차라리 얘 문제를 빨리 포기하고 선택 과목 가는 게 나아요.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거 굳이 직선을 구하고 있고 이걸 구하고 있고 교점을 찾고 이 길을 구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얘가 이등변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B가 A 더하기 2죠. 그러면 뭘 얘기해 주겠어요? 이 A점으로부터 이 B까지 옆으로 몇 칸 왔다? 2칸 왔다라는 거예요. 2칸. 2칸 온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얘랑 이번에는 얘를 볼게요. 자, 얘를 보세요. 또 몇 대 몇으로 닮았어요? 지금 보시면 그러면 얘가 1대 4인데 그러면 높이만 보세요. 높이만 보시면 얘랑 얘는 1대 3이죠. 전체가 1대 4였으니까 여기는 1대 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랑 얘도 닮았기 때문에 이게 1대 3이 된다는 말은 얘도 1대 3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여기 있는 요 길이가 얼마냐면 이거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2예요. 자, 이제 뭐가 3분의 2냐면 요 길이가 3분의 2라는 게 나왔어요. 요 길이도 3분의 2. 끝났잖아요. 요게 1대 3이라면서요. 1대 3이라면서요. 그러니까 3분의 2에 3 나눠버리면 이게 얼마예요? 요게 9분의 2네요. 그쵸? 그럼 이 점 P점의 좌표가 A, 2의 A제곱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A가 뭐가 돼야 돼요? 이 A라고 하는 건 요 점이죠. 요 점이니까 원점에서부터 요 길이가 9분의 2잖아요. 따라서 요 P가 얼마냐면 9분의 2예요. 9분의 2. 9분의 2예요. 이 길이가. 그럼 P의 좌표가 9분의 2라는 얘기는 A가 9분의 2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럼 B는 얼마겠어요? 9분의 2에다가 2를 더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9분의 20이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현재 우리 보고 뭐 구하라 그랬냐면은 90 곱하기 A 플러스 B 구하라 그랬는데 90에다가 A 플러스 B는 뭐예요? 9분의 22가 되시는 거거든요.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바로 220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정답입니다. 정답은 220이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결국 잘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등변이다, 닮은 비다.
요 상황이 이제 요렇게 되는 거라서 얘가 1대 3이다, 1대 3이다, 1대 3이다. 볼 수만 있으면 되는 건데 뭔가 여러분들이 도형을 보는 접근하는 방식의 순서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막 떠오르는 잔상대로 막 들이대니까 막 이 직선 구하는 거 최악이죠. 구하는 거 최악이죠. 이게 또 2니까 기울기 m이라 그러니까 또 분명히 또 이 길이 2m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그게 아니 전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등변이다라는 사실을 잘 꿰뚫고 계시면 되는 거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22번으로 오셨습니다. 요 문항 굉장히 호불호 많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에서 막 3분 풀이, 2분 풀이, 심지어 쇼츠 영상에서 1분 안에 이 문제 풀어준다라는 영상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접근하기에 따라 굉장히 심플한 문제였고요. 또한 이 문제를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완벽하면은 빨리 풀 수 있는 문항이기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최고차항이 1이고 x 이퀄 3에서 극대값 8을 갖는 3차 함수 fx가 있다.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준대요. 자, 분명히 일단 나눠져 있으니까 일단 뭐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연속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에 t를 넣으면 ft, 여기 넣어주면 또 ft. 아, 연속이군요. 연속이에요. 연속인데 그럼 어떤 함수가 되는 거냐?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gx 이렇게 있죠. 이 gx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 건데 어딘가 t 아무 때나 잡아요. 자, 여기 잡아볼게요. 여기를 t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t보다 오른쪽은 f를 그대로 따라가래요. 자, 그럼 따라가세요. 자, 따라가세요. 이렇게 따라갔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fx. 뭐 하란 얘기죠? 얘를 접으라는 거예요. 얘를 x축으로 접으란 얘기예요. 당연히 그대로 접어주면 그림이 어떻게 돼요? 뭐 요런 느낌 되겠죠. 이렇게 접히겠죠. 접힌 거를 내가 플러스 2배의 ft만큼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얘를 왔다 갔다 해서 결국 뭐 하라는 얘기예요? 얘가 연속이 되게끔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얘를 그대로 들어 올려가지고 요 점이 어디에 오게끔? 탁 여기에 오게끔, 딱 여기에 오게끔 붙이란 얘기예요. 그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정확히 이 상태에서 얘가 접혀지는 느낌. 어떤 느낌?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떤 t가 잡혀요. 잡힌 상태에서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그려요. 그 왼쪽은 뭐냐면 얘를 그냥 그대로 이 점을 축으로, 여기 있는 얘를 그냥 축으로 해서, 얘를 그대로 축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얘를 접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림이 조금 한마디로 얘가 접혀서 이렇게 올라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t를 잡았다. 그러면 t보다 오른쪽은 f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고요. 왼쪽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 t에 대한 함수값, 요게 ft죠. 요 ft를 축으로 그냥 접어라 이 뜻이죠. 이걸 축으로 그냥 접어달라 이 뜻이죠. 접어서 얘가 연속이 되게끔 요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이 gx의 그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느낌은 최근에 있었던 8월 18일, 그렇죠? 2022년 8월 18일에 있었던 메가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바로 요 문항입니다. 14번 문항이고요. F1보다 작거나 같으면 요거 그대로 요거죠. 접어서 2배 F만큼 들어 올려서 딱 붙인다라는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문제가 그대로 한번 나온 거예요. 그냥 T로만 바뀌어진 것이지 거의 똑같은 문제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세상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인데 어떻게 최근에 있었던 8월 메데프의 어떤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실릴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이거 약간 우연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이럴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8월 18일이면은 제가 보건대 9월 모의평가에 이미 인쇄 버튼이 눌러지고 난 이유인 것 같고 약간 그쵸 준비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미 이제 인쇄는 들어가는 시점이고 갑자기 이제 8월 메데프 이게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뭐
평가원이 어떻게 할 방법이 저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막상 이 문제의 디귿번을 푸는 핵심적인 어떤 아이디어와 여기서 푸는 문제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완전 다른 느낌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냥 뭐 냅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튼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9월 모의 평가 가지고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실제로 대수능 가면 이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대수능에 가면은 이제 모든 어떤 실무들은 다 검토가 되어지는 상황인 거니까 평가원이 아마 끝까지 좀 다른 아이디어를 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튼 이 문제는 이제 문화 자체는 너무 좋지만 이미 이렇게 한번 쓰여진 아이디어를 따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네요. 자, 무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렇게 어쨌든 오른쪽 T보다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고 FT를 기점으로 접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랬을 때 방정식 G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계수를 HT라고 한다. 그리고 그 HT가 분명히 어딘가 점프를 이룰 것인데 그 점프가 되는 불연속되는 점이 몇 개다? 2개다. 뭔가 굉장히 구체적인 개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저희 반 학생도 그렇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또 접할 때구나 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접할 때인데 그럼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접할 때니까 그쵸? 여기가 지금 3이고 여기가 이제 8이 되는 상태인데 그럼 접할 때니까 X축이 요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얘는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라 할지라도 이 점을 찾는 거 혹은 이 점을 찾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 점도 못 찾고요. 이 점도 못 찾아요. 그래서 일단 얘는 정답이 아닌데 왜 정답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에는 점프가 되는 게 2개가 아니에요.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한번 시켜볼까 합니다. 보세요. HT를 한번 제가 그려볼까 하는데 일단 잘 보세요. 요 점 있죠? 요 점 있죠? 요 점보다 왼쪽일 때는요. 무조건 개수가 3개예요. HT의 개수는 3개입니다. 왜 3개냐? 자 보세요. 어떤 T를 잡았죠? 잡았죠? 그러면 T보다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가죠? 맞죠? 그대로 가죠? 그 다음에 얘가 FT가 되죠? FT가 되는 거니까 이 FT를 축으로 접어 올려라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돼요. 그럼 내가 하나, 둘, 셋 만나는 거니까 요 만나는 교점보다 왼쪽일 때는 무조건 3개가 돼요. 됐죠? 그러면 3개 오다가 딱 정확히 이 점에 오면 몇 개가 되어지냐면 2개예요. 왜냐면 얘를 기점으로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왼쪽일 땐 접어 올리는 거니까 그림이 이번에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접혀 올라가는 상태가 되니까 하나, 2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을 기점으로 왼쪽일 때는 3개를 가지고 그쵸? HT가 3개죠? 그럼 이 점일 땐 2개 되어지는 거니까 정확히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점프가 되는 지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 점프되는 지점, 불연속되는 지점이다. 자, 그다음 얘보다 좀 더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몇 개 되느냐면 자 보세요. 이 점 1개입니다. 얘도 1개고 1개고 1개예요. 느낌 오세요? 여기를 잡아보세요. 잡아보시면은 얘보다 오른쪽일 때는 FT 그냥 그대로 가시고 왼쪽일 때는 접어 올리는 거니까 이렇게 접어 올리는 거죠. 그럼 얘가 하나만 나잖아요. 그럼 얘가 1개예요. 1개 어디까지 1개? 여기까지도 1개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접어 올리면 이렇게 접혀 올리고 이쪽 F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나만 나잖아요. 1개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1개가 되는데 어디가 처음 점프가 되어지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여기가 2번째 점프 지점을 생각하겠지만 실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딘가 접어 올리면서 딱 만나는 거니까 어디를 찾을 수 있냐면은 정확히 여기 있는 이 극대와 극소의 센터 포인트 바로 변곡점
이 극대와 극소의 이 변곡점을 내가 만약에 새로운 어떤 t라고 두면은 여기가 바로 정확하게 두 개 되는 지점이에요. 한 개 오다가 딱 여기 되면 정확히 두 개가 됩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여기를 내가 어떤 t라고 잡아보세요. 그러면 얘보다 오른쪽은 이렇게 되죠. 그다음 이쪽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여기 있는 ft를 축으로 접는다가 되는 거니까, 자,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 똑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접어 올리면 그림이 요렇게 접혀 올라가는 거예요. 요렇게 접혀 올라가면서 요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니까 몇 개 맞나요? 네, 하나, 둘 맞나요. 그러니 여기가 또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 개 오다가 딱 두 개 되니까 여기도 뭐예요? 점프 지점. 여기도 점프 지점이에요. 그럼 여기도 점프 지점, 여기도 점프 지점, 여기도 점프 지점입니다. 실제로 얘보다 조금만 내려오면 여기는 세 개가 됩니다. 이 지점은 세 개가 돼요. 왜냐면은 보세요. 색깔 떨어졌다. 자, 보세요. 파란 색깔로 해볼게요. 파란 색깔로. 자, 여기를 잡아보세요. 여기를 T라고 잡아보면은 얘보다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FT 될 거고요. 그다음 여기서 뭐 하면 돼요? 그대로 접어주면 되죠. 접어주면은 얘가 여기를 축으로 접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림이 요렇게 돼요. 그쵸?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때가 정확히 딱 두 개였으니까, 변곡점이 딱 정확히 두 개였기 때문에 더 내려오는 순간 세 개 맞나요? 왜냐면 여기 접어지면서 딱 정확히 얘가 X축 밑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얘가 또 두 개에서 조금만 삐져나오면 세 개 쭉 세 개 오다가 정확히 극소되면 다시 몇 개 돼요? 두 개 되는 거죠. 극소가 되면 다시 정확히 두 개 되는 게, 보세요. 여기를 잡아보세요. 여기. 그러면 얘보다 오른쪽은 F,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나, 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 세 개, 다시 두 개. 다시 뭐가 돼요? 또 점프가 일어나요. 그러니 이 접할 때는 점프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 둘, 세 군데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하나, 둘, 세 군데가 점프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물론 이쪽도 이제 해봐야겠죠. 해보는 건데 일단 두 개 이상 넘었기 때문에 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은 나머지 경우에도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뭐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3이고 8인데 막 X축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일단 여기서 뭐예요? 점프가 일어나겠죠? 또 여기도 점프가 일어나겠네요. 또 점프가 일어날 거예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만나는 점 중에서는 반드시 점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테니까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어때요? 얘보다 왼쪽일 때 몇 개예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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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죠. 왜냐면 T 여기 잡아주시면은 이렇게 접혀 올라가는 거니까 하나, 둘, 셋, 4개니까 4개, 4개, 4개 오죠? 그다음 여기 딱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접혀 올라가는 거니까 3개죠. 딱 정확히 이때가 3개예요. 이때가 3개입니다. 3개. 그러다가 여기 오면 어때요? 또 2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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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2개예요? 어차피 접혀 올라가봤자 뭐 이렇게 될 테니까요. 이렇게 될 테니까요. 여기 와도 얘가 이렇게 여기로 와도 이렇게 될 테니까 2개 되는 거예요. 여기 점프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떻게 되시면 돼요? 여기를 넘어오게 되면 얘가 혹시나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와 이거의 이 점과 이 점의 센터, 정확히 센터 이해되세요? 여기는 이 극대와 이 0까지의 여기의 센터, 여기를 잡아보시면 여기도 또 뭐가 돼요? 점프 지점이 돼요. 똑같아요. 여기다가 잡아주시면은 얘보다 오른쪽일 때는 요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 얘를 접어주시면은 요렇게 접혀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요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얘가 또 하나, 둘, 셋 만나잖아요. 하나, 둘, 셋 만나니까 여기서 3개 되는 거예요. 그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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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또 점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정답이 돼야 되느냐? 결국은 얘가 그림이, 자, 여기가 이제 3이죠. 여기 이제 8이 되는데, 여기에 X축이 있으면 안 되고 더 내려와야 돼요. 더 내려와야 되는 건데, 이제 그림이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야 정답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여기다가 잡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자, 보세요. 해보세요. 당연히 여기 몇 개예요? 2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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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몇 개예요? 1개죠. 여기가 바로 뭐예요? 첫 번째 점프 지점이에요.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여기 여기 잡아주면은 끌어올리면서 얘가 요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하나, 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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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오다가 이때 딱 1개예요. 여기가 1개가 되었고 좀 더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얘가 이제 0개, 0개, 0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여기 잡아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T다 라고 보시면 오른쪽은 FT 그냥 그대로 가시고 왼쪽은 얘를 그대로 접어 올리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만나잖아요. 그쵸? 안 만나요. 안 만나니까 0개, 0개, 0개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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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개 쭉 오다가 여기 뭐가 있어요? 변곡점이 있겠죠. 변곡점이 있는데 아까처럼 얘를 접었을 때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얘가 만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점프 지점이 2개를 원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변곡점에서도 뭔가 되면 안 되고 유일하게 하나 더의 점프 지점을 어디라고 보는 거냐면 여기가 유일한 점프 지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가 또 다른 점프 지점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얘보다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가시고요. 그대로 가시고 왼쪽이 접어지면서 뭐가 돼야 돼요? 얘가 요렇게 접는 거죠. 요렇게 접어주면은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접히면서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 똑같아질 때, 즉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 똑같아지는 그 상황으로 몰고 가시면은 그림이 요렇게 돼주면은 다시금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다시 1개가 나오게 하려면 요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간격이랑 이 간격이 똑같아지게끔 딱 접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좀 더 삐져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실제로 여기가 이제 어떤 T라고 보시면은 T보다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FT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를 기점으로 내가 접어버리잖아요. 접었을 때 여기 있는 요 간격이 요 간격보다 더 크잖아요. 더 크면 얘가 그림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 얘가 하나, 둘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가 2개가 되는 거고요. 2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 사이에 어딘가는 1개가 되는 지점이 있겠죠. 분명히 뭔가 어딘가 접었을 때 기가 막히게 접하는 타이밍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있다고 치면은 자, 여기가 또 다른 어떤 T라고 볼게요. T 프라임이라 보면은 얘보다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가시고 접어 올렸을 때 얘가 요렇게 되는 요런 게 하나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뭔가 1개가 있다고 치면 보세요. 계속 0개 왔죠? 0개 와가지고 여기서 또 1개 쭉 오다가 2개. 그쵸? 1개. 여기 딱 접할 때가 1개고 얘를 벗어나는 순간 다시 2개. 그쵸? 그럼 얘가 총 점프 지점이 하나, 둘, 3군데일 거 아니에요. 뭔가 딱 접었을 때 접해진 지점 하나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되기 때문에 저렇게 돼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이 극소에서 접었을 때 정확히 얘가 딱 접하는 상황, 그 상황이 정답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은 그 작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작년 10월 모의고사 22번이랑 느낌 비슷해요. 그때는 이제 절대값에 관한 함수였으니까 끌어올리면서 접하는, 그러니까 뭔가 얘가 뒤집어 올리면서 요렇게 해서 끌어올리면서 정확히 이렇게 높이 같아지게 만들어주는 거였거든요. 요 느낌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 10월 모의고사 22번 문제의 그 느낌이 요렇게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설명이 좀 길긴 했지만 막상 이제 감만 잡으시면은 뭐 금방 푸는 거였고요. 아까 전에 그 상황, 얘가 접할 때가 왜 안 되는지만 아시면, 접하게 되면 점프 지점이 2개가 아니고 3개구나 정도만 아시면 충분히 우리가 요걸 잡아낼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또 다른 분명히 점프가 될 건데 이거 다음으로 유일한 점프 지점은 여기 극소일 때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때가 점프가 되게 하려면 얘가 딱 처음으로 1개가 되게 해야 된다. 딱 접었을 때 탁 접하면 된다. 요 마인드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 요 높이가 8이 되어지는 건데 요 길이 이 길 같은 거니까 여기가 4, 여기가 4, 즉 여기가 4가 된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끝났어요. 왜 끝났냐면, 자, 답은 나왔어요. 답은 나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3이죠? 3이죠? 자, 변곡점을 표시해 볼게요. 여기가 변곡점, 극소, 그다음 여기 있는 얘가 8이 만나는 점에서 여기가 또 다른 요렇게. 그 여기가 간격이 K다라고 보세요. 1대1 대1 뭐 이 정도 더 설명 안 할게요. 비율 관계니까요. 그럼 이제 뭐만 하시면 되냐면은 여기가 3 플러스 K 지점이고요. 여기 3 플러스 2K 지점이고요. 3 플러스 3K 지점인데, 그럼 여기 있는 이 F는 내가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F는 최고차항은 1이고요. 3에서 접하죠. 3에 접하는 거니까 x 빼기 3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3 플러스 3K죠. 그럼 얘가 괄호 여시고 x 빼기 3 플러스 3K 이렇게 인수 하나 갖다 주시고, 얘가 y는 8 되어지는 지점인 거니까 더하기 8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뭐 처리하시면 돼요? 3 플러스 2K를 넣었더니 4다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F에 3 플러스 2K를 집어넣어 주게 되시면 여기에 3 플러스 2K 넣으면 얘가 2K의 제곱, 4K의 제곱이 되실 거고, 여기에 3 플러스 2K 넣어주면 얘가 마이너스 K 되시거든요. 요렇게 거기에 더하기 8 했는 것이 얼마? 4. 요렇게 해버리시면은 얘가 마이너스 4K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면서 K가 1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즉 이 관계 결국 1이 되어지는 거예요. 1이에요. 따라서 얘가 뭐냐면 x 빼기 6 요렇게, 여기가 결국 한쪽으로 x 빼기 6 그리고 더하기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뭘 구하라 그랬어요? F의 8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8 넣어주시면 정답이에요. 8 넣으세요. 그럼 F의 8은 여기 8 넣어주시면 5의 제곱 25 곱하기 2, 50, 58 정답이네요. 이렇게 하시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식만 요것만 찾아내면은 뭐 식 세우고 하는 거는 뭐 3줄이면 돼요. 3줄이면 되고요. 결국 이걸 찾는 게 핵심이었고요. 어차피 여기 처음 지나가는 이 점은 무조건 점프 지점이니까 두 번째 점프 지점은 여기가 처음으로 돼야 된다. 중간에 어딘가 접혔을 때 만나게 하는 지점은 오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침착하게 좀 하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시고요. 어쨌든 접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접한다니까 문제를 풀 때의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냐면, 저는 강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를 설명하는 거지만, 시험을 치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일단 무조건 접한다예요. 접하는 건데 이렇게 접한다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접한다지? 어쨌든 간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그 나온 FT에 대해서 접은 거니까. 맞아요? FT에 대해서 접어주는 거니까 접혔을 때 접하게끔 한다라는 그 발상만 가지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리하시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